할리우드의 화려함과 비난의 그림자 사이에는 명성을 좇는 대신 자유를 추구했던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기대와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며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화의 여정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체성의 한계를 허물고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킨 7명의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1. 케이틀린 제너. 수십 년 동안 브루스 제너는 성공, 강인함, 규율의 상징이었습니다. 1976년 10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챔피언이자 영웅이었고 세상의 눈에는 남성적 완벽함의 구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의 외면 뒤에는 어떤 메달로도 감출 수 없는 진실, 즉 잘못된 몸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브루스는 세상에 숨겨야 했던 옷과 순간들에 대한 조용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상대를 상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상대로 더 빨리 달리고 더 높이 뛰고 더 열심히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년간의 성공, 3번의 결혼, 6자녀,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삶은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2011년 세상이 케이틀린 제너라는 이름을 읽었던 그날까지 말입니다. 나를 케이틀린이라 불러줘 라는 한 문장으로 그녀는 반세기 동안의 침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고백 이상이었고 재탄생이었습니다. 오늘날 케이틀린 제너는 용기, 진실, 그리고 자신을 찾는데 결코 늦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큰 승리가 경기장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2. 라번 콕스. 엘라베마주 모빌의 깊이 종교적인 도시에서 라번 콕스가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던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춤, 색채, 우아함 표현을 사랑했는데 이는 그녀 주변의 소년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행동 때문에 조롱당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그녀에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부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말들은 칼처럼 그녀를 찔렀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그녀는 적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한때 포기 직전에 놓였지만 삶은 그녀에게 2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기회와 함께 그녀는 꿈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넌사인과 재즈 선율 속에서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희망을 품고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고통을 힘으로 수치를 자부심으로 바꾸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시리즈에서 소피아 버셋 역을 맡아 카메라 앞에 섰는데 소피아 버셋은 존엄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발산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은 단순히 배우를 본 것이 아니라 빛나기 시작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라번은 에미상 후보에 오른 최초의 공개적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되었고 전 세계적인 수용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Transgender is beautiful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아름다움은 숨기를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증거입니다. 3. 캐즈 보노. 전설적인 음악가 셰어와 소니 보노의 아이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태어난 체즈의 삶은 처음부터 완벽해 보였습니다. 카메라들은 그를 사랑했고 언론은 그를 할리우드의 황금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무대의 화려함 뒤에는 조용한 혼란이 자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신의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의 이름인 체스티티 보노로서 그는 자신의 영혼과 맞지 않는 몸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은 미소 짓는 소녀를 보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될 수 없었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체주는 대중이 자신에게 부여한 역할에 순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콘의 딸, 여성적인 우아함의 구현. 하지만 모든 것이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침묵의 부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졌고 외로움은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2008년 그가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 즉 전환을 시작하기로 결심할 때까지 말입니다. 의료 지원, 치료, 그리고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체즈는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그는 유방 절제술을 받았고 2010년에는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조롱했고 비평가들은 그를 비난했으며 그의 어머니 셰어조차 변화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편견보다 강합니다. 오늘날 셰어는 아들, 그의 용기, 진정성, 그리고 강인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체즈 보노는 단순한 아이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비커밍 체즈, 비커밍 차즈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대중 속 트랜스젠더, 남성의 삶에 대한 솔직한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려는 용기를 가진 진실에 의해 정의됩니다. 4. 안드레아 페이치. 안드레아 페이치는 세상이 그녀의 이름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전쟁 중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랐고 두 문화와 두 정체성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여성적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자연스러운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화장품으로 놀고 옷을 입어보고 마침내 제대로 느껴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그러한 꿈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놀림받고 오해받고 고립되었습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패션을 발견했습니다. 다름이 벌이 아니라 스타일인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중성적인 얼굴, 섬세한 외모, 그리고 특별한 아우라는 그녀를 디자이너들의 총애를 받는 존재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장폴 고티에, 마크 제이콥스 등 모두가 그녀를 런웨이에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연출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여성복을 선보일 수 있었던 최초의 남성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안드레아는 내면의 공허함과 씨름했습니다. 모든 박수갈채는 공허하게 느껴졌고 모든 사진은 그녀가 자신의 것이 아닌 몸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2014년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년간의 숙고 끝에 그녀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시위의 행위가 아니라 평화를 찾기 위한 탐색이었습니다. 의사, 심리학자, 그리고 의심 속에서 진행된 수술은 그녀에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도착한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녀를 중성적인 모델이 아니라 감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는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포르투갈 보그 표지의 첫 트랜스젠더 모델이 되었고 패션계에서 진정성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정체성이 쉬운 길이 아니라 눈물, 용기, 그리고 재탄생으로 가득 찬 과정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5. 재주 제닝스는 2000년 햇살 가득한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영혼과 맞지 않는 몸으로 말입니다. 겨우 3살 때 그녀는 어른의 확신을 가지고 부모님께 저는 여자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그녀는 언니의 옷을 입는 것을 더 좋아했고 거울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단지 지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5살에 재즈는 공개적으로 소녀로 살기 시작했고 겨우 6살에 바바라 월터스와의 TV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조용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어린 소녀를 보았고 그것은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재즈는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을 위한 선구자가 되었고 사랑, 수용,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동화 같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했지만 그녀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모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즉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살 권리를 주기 위해 학교, 의사, 당국과 싸웠습니다. 재즈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행을 I am Jazz, I am Jazz 시리즈에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 의심, 수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성이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여행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오늘날 재즈 제닝스는 작가, 활동가,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목소리 중 한 명입니다. 그녀의 정말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내 자신의 의견이다 라는 문구는 수용을 위해 싸우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재즈는 용기는 나이를 알지 못하며 가족의 사랑은 어떤 편견보다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상기시켜 줍니다. 6. 카르멘 카레라. 카르멘 카레라는 취약하면서도 무적의 미소를 띠고 세상 무대에 올랐습니다. 루폴의 드래그 레이스. 시즌 3 참가자로서 그녀는 우아함, 유머, 그리고 독특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반짝이는 의상, 메이크업, 화려한 외면 뒤에는 그녀가 수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있었습니다. 카르멘은 캐릭터도 무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살고 싶어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쇼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삶과 경력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보 캠페인이나 대대적인 언론 소동 없이 그녀는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스캔들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직한 뿐이었습니다. 표면을 숭배하고 차이를 두려워하는 산업에서 이것은 미지의 세계로의 용감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판했고 일부 팬들은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드래그 씬에서도 그녀의 결정은 배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녀는 차별과 연예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무례한 용어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추락하는 대신 상승했습니다. 카르멘은 세계적인 패션 아이콘이 되었고 유명 디자이너들을 위해 런웨이를 걸었으며 다양성을 찬양하는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런웨이에서 그녀는 단순히 옷 이상의 것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성성은 생물학적 경계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카르멘은 단순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녀는 투사입니다. 그녀는 편견, 불의, 무지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나는 단지 트랜스젠더 여성이 아니다 라고 그녀는 한때 말했습니다. 나는 여자다, 끝. 이 말은 패션계를 넘어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날 카르멘 카레라는 너무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대표합니다. 그녀는 변화가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크게 말할 용기로 말입니다. 7. 에리카 어빈 아마존 이브.
에리카 어비는 어린 시절부터 달랐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키는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훨씬 컸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했지만 그녀는 내면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윌리엄으로 태어난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자신이 느끼는 것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미소 뒤에는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신 안에 살고 있는 본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해 보이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방어하고 유머로 고통을 감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숨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에리카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화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사회는 그녀에게 불신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한때 그녀의 가장 큰 불안감이었던 그녀의 키는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속하기 위해 나 자신을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녀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의 인상적인 외모와 내면의 존엄성은 곧 그녀를 패션계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존 이브. 로서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전문 모델이 되었습니다. 2.5m의 자부심, 용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명성은 호평받는 시리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프릭쇼에서 역할을 맡으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역할은 원래 여자를 연기할 남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에리카는 대본을 바꿨고 그와 함께 역할의 의미도 바꿨습니다. 화면에서 그녀는 감동을 주기 위해 어떤 효과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진짜였고 강했으며 깊이 인간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에리카 어비는 모델이나 배우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활동가이자 신체 수용, 다양성, 자기애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크기가 센티미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명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는 용기로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개의 삶, 7개의 길, 하나의 공통된 심장 박동, 케이틀린, 라번, 체즈, 안드레아, 재즈, 카르멘, 그리고 에리카. 그들 각자는 세상이 그들에게 부여한 경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단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진실의 한마디, 침묵에 대한 거부. 모든 변화 뒤에는 관심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들과 남성들은 할리우드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의 새로운 얼굴, 즉 다양성, 강인함, 인간성을 구현하는 얼굴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다움이 형태, 성별, 규범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아름다움은 사람들이 숨기를 멈추고 빛나기 시작하는 곳에서 탄생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충실함으로써 완전해집니다. 너무나 자주 비난하는 세상에서 그들은 빛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는 살아가고 싶어하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큰 혁명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단순히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용기와 함께 말입니다.